자, 30페이지 11번까지 돌았습니다. 역시 용어의 정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계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올바른 것은 답이 2번이죠. 계공사란 이 법에서 중개업을 영향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2번.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중개업이란 또 반복합니다. 타인의 을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 거기 줄함것이 보십시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변경까지 줄 거놓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중개입니다. 그 중개를 뭐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그죠? 그런데 거기 알선을 하는 것에 뭐가 빠졌다? 업자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X. 3번 중개인이란 우리말로 하면 부칙 6조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계공사의 종별, 계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별이 몇 종류죠? 3종류가 있습니다. 계공사 하면 첫째 법인인 계공사,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인 계공사, 부칙 6조 중개인이죠. 인 계공사가 있는데 지금 부칙 6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칙 6조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는 자다. 이래 뿌리면 법인이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중개인 부칙 6조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한다?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뭐다? 부칙 6조죠. 그죠? 개념을 잘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지 또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X. 중개보조원이란 반드시 무슨 말이 붙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업무를 단순하게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는데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중개보조원이란 계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혼자서 공부하거나 강조받지 않는 사람은 이거 틀린 지문을 못 찾아냅니다. 워낙 매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12번 돌아왔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답은 4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춰야 한다. 틀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다. 그죠? 자, 옳지 않는 것 4번. 자, 나머지 맞나요? 1번. 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물도 중개대상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된다. 5. 3번 이동이 용이한 기계가 공장재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계를 포함한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의 대상물이 되며 중개대상물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장재단은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5번 비록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사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5. 그러면 사건이 설정이라는 말은 개인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받아쓰기 하나 해봅시다. 덕수궁 적어놓고 자, 덕수궁은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사건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청와대도 아름다운 건물이죠. 청와대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건물이라도 사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13번 중개대상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게 이제 오래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일단 환매권 하면 무조건 된다. 기억하라고 그랬죠? 담보물권 되고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되고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 다 된다 그랬죠? 무허가 건물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유치권 5번인데 이제 요게 행정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 제기를 받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유치권은 중개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의 판례는 유치권의 설정은 당연히 안 돼.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설정된 유치권을 이전하는 것은 된다. 여기 이제 까칠하게 들어와서 이 제기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치권이 안 된다라고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14번. 자, 역시 중개업과 관련된 판례가 취하는 해석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에 있는데, 자, 개공사의 직거래 금지 행위에서 의뢰인의 범위에 중개대상물 소유자의 거래를 줄 것입니다. 대리하는 자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 포함한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뒤편에서도 다시 나올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 공부했는 거 기억납니까? 금지 행위에서 대표적인 거,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지요? 1년에 1,000. 들어봤습니까?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얼마다? 3년에 2,000이다. 이건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것들이 금지행위인데 여기 직이 뭐다?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자, 직접 거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 각,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갑이 우리 땅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한 5억쯤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나 이민 가니까 빨리 3억에 팔아달래요. 그래서 개공사가 탁 보니까 이 부동산 괜찮네.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게 하고 바로 거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직접 거래. 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당사자하고 거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직접 거래인데 이 사람이 대리인이 온다니까요. 처가 와서 요 대리인이죠. 처가 와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무엇으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라는 판례입니다. 법률 행위를 대신하면 뭐? 대리인이고 심부름을 해주면 수임인 그럽니다. 수임인과 거래하는 것도 넓게 뭘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 뭐 아주 당연한 판례죠. 자, 그런데 5번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 지금 나머지들은 다 정리됐죠. 특히 3번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한다. 이게 뭐지요? 이를 분양권 그럽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개공사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뭘로 확인해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전달됐던 내용입니다. 15번 중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체를 정리합니다. 타당한 것 답은 1번.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맞습니까? 5. 옆에다가 분양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안 되나요?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토지의 정착물이 대표적으로 뭐지요? 건물입니다. 건물. 등기된 환매권 하면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이거는 분양업이지 중개업은 아니잖아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타인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자, 또 나옵니다. 중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하면 X다. 그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중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중개의 대상은 뭐? 법률행위. 이렇게 정리하실 것. 자, 이제 33페이지. 이제 이 단원부터가 우리 단원에서는 주제입니다. 제목이 뭐지요?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라는 단원입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는데 앞에 분은 언제 중개업을 할 거예요? 원래 자격증을 취득했다. 원래 자격증 취득하시겠죠? 딱 보니까 취득하실 것 같아. 언제 중개업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할 예정입니까? 아, 용감합니다. 본인은 원래 자격증을 취득했다. 언제부터 중개업을 하실 겁니까? 2, 3년 있다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 그래. 그렇죠? 또 다른 계획이 있다가 바로 하는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노대책으로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배우셔야 되죠. 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뭐라 불렀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등록제도다. 앞에서 공부해봤고. 그래서 지금 제목이 등록과 결격사유인데 그러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공부했죠.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줍니다. 며칠 만에 통지 준다 그랬습니까?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겠죠. 받고는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나중에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를 우리는 등록의 절차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세부 절차.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첫째 뭐죠?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증이 무슨 자격이죠? 이제 지금부터 자격하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영양사를 취득하고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자격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개업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무소를 확보할 것. 우리는 이것을 신청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이제 접수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랬으니까 사무소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접수를 하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확인할까요? 첫째,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뭐라 부른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 건물이 무가 건물인지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차렸는지 확인을 해서 별일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며칠 만에 통지해 줄까요? 7일 만에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등록이 됐다 연락이 왔으니까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받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정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그때 등록증은 며칠 만에 교부해 준다? 그렇지.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이 지체 없이가 여기 7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7일 내로 교부한다에 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상적인 규정을 다 맞췄으면 등록증을 바로 교부해 줘가지고 이 사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7일 만에 교부한다 이 말은 니는 7일 동안 영업 못한다 이 말하고 같아지잖아. 그죠?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그럼 교부해 주면 개시하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더라. 자, 이 절차가 등록의 절차고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뭐라고 부른다? 결격 사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원의 본론이 출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공부하면서 이 단원들을 익혀나갑니다. 작년의 문제네요. 자, 작년의 문제가 이 정도로 돌아서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나요? 자, 이 법상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봅시다. 5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X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토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등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 그럼 이 말 하죠. 여기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니까 이걸 이해하는지를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소를 어디 확보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이 사람 왜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지요? 하고 싶어서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사무소를 갖췄으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하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노원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노원구청에 접수를 하면 노원구에서 확인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해 주면 그걸 걸어놓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증이 교부되면 노원구청에서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협회가 모르죠. 그래서 협회에게 관리해 주기 위해서 교부한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 다음 달 10일까지. 왜 그냥 10일이 아닐까요? 자, 이거 하나 교부해 줬다고 10일 내로 통보하고 이 사람한테 교부해 줬다고 통보하면 귀찮아 죽겠거든. 그죠? 그러니까 한 달치를 다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게 통보해 준다? 또 협회, 중개협회에다가 통보하지 국토장관에게 통보하라.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 됐고 이제 공부합니다.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얼마?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번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소공사는 제외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참 자주 나온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두 사람. 누구지요? 공인중개사와 법인밖에 없다. 되겠죠? 부칙유조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예요. 3번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다. 맞다. 왜 그렇지요? 하게 되면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폐업 신고 후 1년 내로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러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등록을 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영업을 하고 있겠죠. 교육 받았다. 교육을 받고 이제 중개 업무를 하고 있겠죠. 하다가 어느 날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했죠.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잖아. 그죠? 좀 쉬었다가 다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시 등록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한다고요. 그럼 등록할 때는 조건이 뭐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안 지났다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1년이 지났다면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교육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뭐? 실무교육. 두 번째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교육 유효기간은 전부 얼마다? 똑같이 1년이에요. 그죠?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1년이 지났으면 받아야 되겠지. 자, 틀린 것 5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역시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아주 가볍게 들었죠.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뭐 제목 자체만 딱 물어놓은 문제입니다. 작년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답은 몇 번? 2번인데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기를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번에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그거 오타다 그죠? 여러분 오른쪽 35페이지 하단에 답 2번에 1번으로 되어 있죠? 그거 뭘로 고쳐놔야 된다? 2번으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그걸 해놨겠죠? 오타도 또 그렇게 설명했다. 그죠? 자, 일단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미성년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즉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벗어나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해당되고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되죠? 3년이 지나야 돼. 안 됐으니까 결격 사유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3번 이번에는 24회 때 문제입니다.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사유다 아니다. 결격 사유죠. 미성년자는 개인 회성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에 개인 회성을 받은 자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밖에서는 뭐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파산자가 결격 사유로 되어 있지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는데 4년이 지났다네요. 그럼 이 사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을 받았답니다.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 자,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뭐다?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가 모두 몇 번? 거기 기억, 리얼. 그래 답은 2번. 그렇게 나갑니다. 4번 2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60%는 다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법상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답은 5번인데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줄 것입니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별도로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서류를 하나 더 가져가야 돼요. 뭐를 가져가야 된다? 거기 보시면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우리 제출 서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요. 그죠? 신청할 때 그때 제출하는 서류 암기표 3번에 있습니다. 제출 서류 노래 제목이 뭐지요? 부자교사는 반공신이다 라는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가 뭐라고요? 부자교사 반공신. 자, 지금부터 따라갑시다. 부가 뭐지요? 부만 나오면 우리 단원에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자가 뭘까요? 자격증. 교가 뭘까요? 실무교육이수증. 사무소 확보 서류. 반명함 판사진. 공정서류. 공정서류는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이 제출하고. 신이 뭐다? 신청서예요. 그래서 부자교사 반공신 해놓고 이제 부속 수업. 법인 등기부 등본은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요즘 등기부는 다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데 굳이 갖다 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증 역시 제출할 필요 없다. 왜 없다고요? 자격증도 전산 처리 다 해놨어요. 됐죠? 그래서 그 신청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거예요. 굳이 그거 떼가지고 가져올 필요 없다고.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증 들어가죠. 사무소 확보 서류, 반명함 사진. 공정 서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그죠? 그리고 신청서. 자, 이렇게 답인데 외국인은 개인은 공정 서류지만 외국인의 법인은 뭐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하나 더 가져간다. 이래 돼 있다고. 됐죠? 그 지문은 그렇게 하나 딱 기억하시고. 이제 이 문제가 법인은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법인은 만약에 한 번 더 나올 때는 공정 서류를 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정 서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다. 자, 그럼 옳은 것은 5번 잡고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여러분 사용대차가 무슨 뜻이죠? 보증요금 없이 사는 거를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그러죠. 자, 그런 건물에 된다 안 된다? 되지. 뭐 사용대차가나 임대차가나 그런 걸 따지지는 않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가설건축물 대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강변 같은 데 가보면 무슨 불꽃놀이를 한다. 또 아니면 공개 쇼를 한다. 그러면 조명탑도 걸어놓고 무대도 조성해놓고 의자도 쫙 깔아놓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가설건축물이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하죠. 그래서 그런 그 가설건축물들도 다 대장에 의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런데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까지 좋았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시험 묻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포함하면 딱 X예요. 6번 들어갑니다. 자, 이 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하고 들어왔습니다. 답이 몇 번? 4번인데 24의 문제. 소공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공사가 왜 등록할 수 없습니까? 해버리면 이중소속 된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소공사 자격증 있죠? 자격증 있죠? 그 사람 실무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소를 만들었다. 그럼 등록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쫙 해서 등록증을 탁 받아버리면 뭐가 된다? 개공사가 되잖아요. 그럼 소공사면서 개공사가 되면 이중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중소속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나는 소공사로서 연습 좀 하고 등록하겠다. 이런 분이 있겠죠. 그럼 소공사는 지금 등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표 내고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사표 내고 등록해야 돼. 그죠? 그래야 이중소속이 안 되잖아요. 자, 옳은 것은 4번 잡았고.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X. 광역시장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X.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X. 자, 주택이나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공사는 A광역시 을구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또 X였습니다. 그런 것은 4번. 6번 돌았습니다. 자, 역시 24회 때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 하나하나 지문을 다 익히시 놓으셔야 됩니다. 검증된 문제다. 그죠? 자, 6번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역시 옳은 것은 답이 5번인데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5예요, 이게. 자, 이게 또 판례인데, 그죠? 지금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기준이 뭐지요?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예요. 이것도 유명한 판례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유명해졌죠.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죠? 자격증 중에서 제일 고급 자격증이 뭘까요? 우리나라 자격증이 많잖아요. 국가 자격증 중에서 제일 고급 자격증. 뭐 사람 나름대로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변호사는 그죠? 법으로 돼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 거는 법 과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 과목을 시험 쳤기 때문에 지금 그죠?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좀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뭐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합격을 보통 1년에 1000명씩 합격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스쿨이 있어가지고 로스쿨을 이행하면 한 70% 정도가 이제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1년에 1000명씩 합격자를 뽑습니다. 중개사 몇 명 합격자 뽑습니까? 15,000명입니다. 근데 사법시험은 몇 명 뽑는다고요? 1000명. 그죠? 1000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1000명들이 사법연수원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의 사법연수원에 2년간 수료를 해야 뭐를 준다? 변호사 자격을 줍니다. 자, 그러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료하면서 공부하겠죠? 그러면 공부를 2년 동안 하면 1등부터 1000등까지 등수가 다 매겨지겠죠? 자,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이 뭘까요? 일단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는 판사 지원해요. 그 좀 우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등, 두 번째 지원하는 게 검사예요. 그러면 100등부터 150등까지. 그러면 한 250명이 판사, 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 750명 남았죠. 나머지 750명은 뭐다?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형 로펌 이런 것들이 유명한 데가 많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1등, 2등 한 사람도 판검사 안 하고 로펌 변호사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우수한 사람만 판사고 검사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자기 체질이 나는 성적이 1등, 2등을 해도 나는 체질이 판사는 안 되고 나는 오히려 검사가 맞다. 그럼 그 사람도 검사 지원할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750명의 이제 변호사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판사, 검사들도 자기 직책을 다 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 업무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들은 모든 법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과목에 민법, 행정법, 헌법부터 해서 법이란 법은 안 들어가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법에 관련되는 것은 저절로 업무를 다 해요. 예를 들면 세무사라는 게 있어요. 세무사는 세금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세무사가 되려면 세법이라는 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 법에 들어가 있으면 변호사가 세무사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에 관련된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회계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무사도 있죠. 여러분 법무사가 하는 일이 뭐다? 부동산 등기 업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법무사가 되고 싶으면 등기법 법에 대한 거 다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사람은 자동으로 뭐 해도 된다? 법무사 그대로 업무를 다 해도 돼요. 법에 관련되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도 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민법, 공법, 뭐 중개사법, 세법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에 관련되는 거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했어. 자격증은 없지만 왜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그걸 반려했다고요. 아,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변호사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았겠죠. 평소에 하는 일이 뭐다? 소송하는 게 전문이잖아. 그죠? 바로 소송 냈어요. 소송 내는 판례가 이래 나온다고.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례예요, 이게. 별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5번.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거 수정해야 되죠. 농협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도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 X줄 아시겠습니까? 자, 농협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을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X. 어디가 틀렸습니까? 20제곱미터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중개사무소는 반평이라도 괜찮다 이랬어요. 면적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평이면 갈로 열고 굵은 사람은 불편하다. 그건 이야기해줬다고 그죠? 제한 없다.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신청자에서 등록을 허용한다. X. 한 명에 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라도 할 수 있다. X. 법인은 무조건 얼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7번 들어왔습니다. 자, 역시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니까 3번부터 봅시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내로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X 얼마로 고쳐야 됩니까? 7일 내로. 자, 틀린 것 3번 정리했으니까 나머지는 체크해 놓습니다. 전부 다 맞죠? 특히 5번 지문이 중요해요.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뭐를 확인해야 된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 하고 있죠. 자,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보정 설정을 확인하는데 요 보정이 여러분 시험에서 어디도 들어오는가 하면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보정을 설정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들어온다고 X예요. 그러면 어차피 가입해야 될 보정인데 왜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안 할까요?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설정하라 하고 못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4번도 했던 지문이죠. 등록관청은 등록사항을 협회에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8번 들어왔습니다.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법인의 기준입니다.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맞죠? 법인도 사무소 있어야 되죠? 답은 X예요. 보십시오.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확보해야 됩니까? 확보해야 돼. 계획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니까. 확보할 것. 그죠? 계획을 수립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계획만 수립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럽니다. 시계 딱 걸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법하고 몇 시까지는 중개법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공법하고 해놓고 계획만 계속 잡아 공부를 안 하고 시계만 계속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 계획을 수립한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확보할 것.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임원, 사원, 전원은 모두 뭐를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여러분 법인이 감정평가업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X.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자, 9번 문제가 결격 사유에 관련되는 것으로서는 그래도 제일 어렵게 길게 놓은 겁니다. 이제 16회인가?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다시 놓으면 확인해 냅니다. 옳은 것만으로 묶어라. 198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자, 일단 미성년자는 몇 세가 넘어가야 됩니까? 19세가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2004년 10월 30일 0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OX. 그죠? 자, 그럼 이 기억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그 7시가 지나야 벗어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0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질 때는 그죠? 19세를 따질 때는 시간까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생년월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것만 따지지 여기 시까지 안 따진다니까. 그죠? 이 생년월일을 사주라 그럽니다. 인간의 네 가지 기준, 그죠? 생년월일. 연월일이죠. 생년은 저절로 붙어 있죠. 연월일 시 요 네 가지를 사주라 그런다. 인간의 네 가지 기둥, 사주, 그죠?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사주. 태어나는 해가 다 다르죠. 사람들이. 그리고 달도 다르죠. 그 날도 다르죠. 시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는 것을 명리학이라 그래요. 이거는 미시는 아니에요. 명리학은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의 길이 어떻게 가더라. 이거를 쫙 통계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명리학이라 그래요. 이 중개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력이 되시거든. 명리학 정도를 공부 좀 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그죠? 당신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집이 어울립니다. 이러면 같은 아파트 사러 오더라도 더 잘 사게 된다니까. 그죠? 이쪽 집이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명리학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네 가지 기준이 생년, 월, 일, 시인데 지금 시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생년, 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묻지. 생년, 월일, 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 안 묻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19세를 따질 때는 시간은 안 들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은 왜 안 정확한지 압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 싶은데 자기가 태어났는 시간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근데 또 손 들까봐 걱정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는 눈도 안 떴는데, 그죠? 이제 엄마가 이야기해 준다 그러죠. 근데 엄만들 알겠습니까? 나도 아기는 안 낳아봤지만, 그죠? 엄만들 아기 놓고 나면 정신없어요. 정신없는데 옆에 간호사가 7시에 났어요 하면 그게 7시인 줄 아는 거라. 그게 정확하게 6시 59분인지 7시 3분인지 잘 모른다니까. 정확 안 하다니까요. 요즘은 시계라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죠, 그죠? 예전에는 너는 닭 울 때 태어났다 이래요. 그놈의 닭이 언제 울까요? 지 울고 싶을 때마다 울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다, 5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생년, 월일, 시도, 시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거를 사람이 자기 거에 맞다고 철석까지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니는 해 빠질 때 태어났다. 이래요. 해 몇 시에 빠질까요? 몰라요. 그 비 올 때 다르고, 햇빛 날 때 다르고, 그죠? 그래서 시간은 정확 안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 아는 사람, 손 드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재밌는 게, 그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인가? 이거 해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그죠? 옆에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가 서울이에요.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한다. 동경을 기준으로 시간 잡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해가 동에서부터 서로 떠오잖아, 이렇게, 그죠? 서로 떠오는데, 여기 낮 12시다. 우리 지금 시계로 낮 12시다. 이러면 동경 시간하고 서울 시간이 같은데, 이게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지. 벌써 동경을 지나가지고, 이게 걸어오는데 30분 걸린대요, 30분. 해가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30분 늦게 가야 돼. 그래야지 그 12시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세계적으로 그래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경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30분 이상 차이 난다니까요. 그게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차이 나버린가 하면 2014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태어나는 사람이 정확하게 11시 12시 10분에 태어나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31일 12시 30분이니까 이 사람은 2015년 1월 1일생이 되잖아요. 12시에. 근데 사실은 30분이 늦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전에 운세를 봐야 돼. 시간이 30분 차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나이가 하나 확 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 그럼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 시간 30분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나이가 확 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0일 0시부터 벗어난다, 맞다, 이 말이에요. 오. 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몇 사람 보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결격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돼. X. 2002년 11월 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습니다. 자,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러니까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벗어난다. O. 리얼. 2005년 8월 11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 우리 자격이 취소된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2008년 8월 15일에는 벗어난다. 맞다. O.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이에요. 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1년이 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면 무조건 X예요.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벌삼삼이에요. 마지막, 공인유사법에 따라 2004년 5월 15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자, 등록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2007년이 지나야 되니까 6년 해서 또 X. 그럼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 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2번. 자,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검증돼 있다 그랬습니다. 10번 또 나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답은 2번이죠.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답은 2번. 자, 나머지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 5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우리는 벌금형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 법을 위반해야 돼. 그럼 도로교통법은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1번도 보세요.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자, 자격증 받고 10년 지나버리면 저절로 결격 사유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저도 결격 사유에 해당돼 버려요. 제가 자격증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네, 있다 그랬잖아요. 자랑했잖아요. 자랑했는데. 10년 지났어요, 지금. 그럼 내가 결격 사유입니까? 아니지. 그런 사유는 없다. 11번 갑니다. 무등록 개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무등록 개공사가 아닌 거, 그죠? 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답이 5번인데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여기 볼까요? 여기 있네. 자, 신청을 해서 등록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업무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등록증을 교부받고 개시하고 업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통지되자마자 성질도 급하게 일했어. 이 사람은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은 아니잖아. 등록은 됐으니까. 됐죠? 자, 이 사람은 무등록입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받았습니다. 사무소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 사람은 성질도 급하게 업무했어. 무등록이다? 아니다. 뭐 무등록이지. 등록이 안 됐잖아. 그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됐죠? 그죠? 무등록의 개념을 한번 보라고요. 자, 없는 경우는 5번.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무등록입니다. 1번.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했다. 무등록 맞죠? 2번. 개공사가 폐업을 하고 계속해서 중개업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등록증을 받은 자가 폐업해버렸다. 그러면 등록 효력이 없어졌죠? 그러면 무등록이잖아요. 3번. 공인중개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거는 오리지널 무등록업자고. 그죠? 4번. 등록이 취소되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합니다. 아까는 폐업하고 영업한 자고 지금은 문사연으로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 취소되고 뻐적뻐적 영업하는 자 뭘로 본다? 무등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느낌이 좀 오십니까? 지금 취소된 자가 왜 할까? 또 폐업해놓고 왜 영업할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무등록 이야기 하는데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 자, A가 영업을 하다가 뭔가 적발됐어요. 위반한 사실이. 자,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는데 좀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 취소 들어와요. 취소 들어버리면 꽝 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탁 뭐를 한다? 폐업을 딱 낸다니까. 자, 폐업을 먼저 내버리면 취소된다 안 된다? 폐업했는데 뭐 취소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던 일은 빨리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폐업을 내놓고도 그 하던 일을 뻐적뻐적 하는 자가 있다니까. 요런 자를 뭐로 부른다? 무등록으로 본다고. 똑같죠? 이번에는 뭔가 적발된 자가 취소될 일이 있어요. 그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 취소가 돼버렸으면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도 뻐적뻐적해요. 왜? 하던 일 빨리 해야 내일 모레 수수료 받을 판인데. 그래서 취소되고도 하는 자, 폐업하고 하는 자가 나온다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고요. 12번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번. 자, 기출문제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론하면서 예상 문제로 갈 겁니다. 14회 문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되는 법으로서 등록에 관한 것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하고 돌았습니다. 자, 틀리는 것 1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확히 돌았죠? 5.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을 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 일단 이 주문에서 배울 거.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등록관청이 그거 찾으셨죠? 그 다음 무엇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그거 하나 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큰 취지를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이렇게 들으면 어렵잖아 이게. 그죠? 그런데 있다니까요. 다 큰 기준은 대통령령이에요. 이렇게 딱 한번 잡아봐요. 기준은 누가 잡고? 대통령이 잡고 기준에 따라서 절차나 양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요. 국토교통부령. 자, 그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등록 기준이 뭐죠?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받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누가 잡는다? 대통령이 잡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나면 뭐를 교부해 주죠? 등록증을 교부해 줄 때는 양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양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누가 만들어서 보내준다?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래서 절차, 기준에 따라서 절차나 양식, 서류는 전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만든다. 이렇게 크게 한 틀을 잡아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게 하나 해결이 된다고 이게. 쪽팔리게 대통령이 자들고 다니면서 양식 안 그립니다.
이 양식은 누가 그린다고요?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그리는 거예요. 큰 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확인 설명서는 모두 양식이 1, 2, 3, 4가지 양식으로 있다. 이건 들어보셨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죠. 그죠? 그러면 확인 설명은 무슨령에 따라서 확인 설명한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게 뭐였지요?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 설명을 하고 나면 이것에 따라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는 거라. 그죠?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들어보면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하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대통령은 색시를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죠?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정리가 되면, 그죠? 요거는 확인 설명하는 거고, 정보를 공개하는 건 뭐였죠?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거의 유사하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럼 정보 공개는 대통령령이다, 국토교통부령이다. 대통령령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그죠? 그래서 큰 틀이 하나 나온다니까요. 자, 다시 다 했던 거 확인합시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OX. X라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는 대통령이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그죠? 그건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은 색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지금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어서 좀 말이 안 맞지만 대통령 다 색시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 다 눈에 안 보이는 딸들이 하나 다 있었거든, 전부 다. 그죠? 하여튼 대통령 다 딸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절차는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런 틀을 한번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정리된 사람은 2번 다시 봅니다.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3번, 개공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말 되죠? 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교부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다 정해놨다니까요. 절차 양식. 4.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기준은 되는. 이게 지금 답은 5번으로 바르게 들었지만 여러분들 3번, 4번 같은 질문은 사실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답은 쉬워요. 5번.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기간 중에 등록할 수는 없다. 됐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오늘 1교시 첫째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중요한 문제, 괜찮은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가면서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밖에 진도표도 나와 있지만 꼭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와서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77페이지까지 갈 예정입니다. 뭐 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밖에 진도표도 있으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